월 231만원.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60대 은퇴 부부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자신의 노후 계획의 기준으로 삼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 평범해 보이는 통계 뒤에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시 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60대 부부가 퇴직 6개월 만에 매달 적자 인생으로 내몰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월 231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통계는 평균일 뿐 결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언론사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평균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필요한 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조사들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서는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를 월 199만 원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민간 연구소에서는 251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숫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은퇴 생활에 필요한 돈은 이 숫자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김성호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성호 씨는 아내와 함께 국민연금 월 150만 원과 그동안 알뜰히 모아둔 현금 자산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통계청 발표를 보고 월 2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외식 좀 줄이고 낡은 자동차를 더 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부는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분명히 계획에 없던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 부부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비소비 지출의 습격이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이란 우리가 평소 생활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돈, 바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리고 지인들의 경조사비 등을 말합니다. 2023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는 이 비소비 지출로만 한 달 평균 63만 4천 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무려 760만 원이 넘는 거액이 먹고 쓰는 것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특히 은퇴 시기인 50대와 60대는 자녀들의 결혼과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으로는 축하하지만 한 달에 두세 번만 겹쳐도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최소 생활비 통계에는 이런 현실적인 돈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호 씨 부부를 더 괴롭혔던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보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집과 같은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끊겼어도 집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시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재산 과세 표준을 4억 원 정도로 잡았을 때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17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만약 월 200만 원의 연금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건보료는 22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 후 갑자기 불어나는 건강보험료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는 가장 무서운 복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0%가 연금을 받고 있다는 희망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금액에 있습니다. 그들의 월 평균 수급액은 고작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인 최소 생활비로 알려진 124만 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급액의 중간값은 38만 2천 원으로 평균보다 훨씬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극소수의 고액 수급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푼돈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평균의 함정이 연금 통계에도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 은퇴 나이를 물었을 때 평균 65세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였습니다. 무려 10년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앞당겨진 10년의 소득 공백. 이것은 노후 준비 계획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10년치 월급이 통장에서 그대로 증발해 버린다면 그 어떤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5%는 노후 경제 준비를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는 암담한 통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0대 부부의 진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생활비 231만 원에 우리가 놓쳤던 비소비 지출 평균 63만 원을 더하면 약 294만 원이 됩니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숨만 쉬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약간의 여가와 품위를 더한 적정 생활비는 월 324만 원에서 많게는 369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연한 통계 숫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진짜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돈이었던 비소비 지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세금과 경조사비, 보험료 등 비정기 지출을 위한 별도의 통장으로 무조건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발생했을 때 나의 생활비 계좌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금융 방화벽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은퇴 후 나에게 부과될 예상 보험료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그 숫자를 보고 놀라셨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지 그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 요건이 해마다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하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족한 현금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잠자고 있는 내 집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것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 초반의 월 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돈은 국민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 앞서 말한 비소비 지출과 같은 고정비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어줍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안정적이고 혹시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액에 삭감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평생 지급된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더라도 당장의 생활이 어렵지 않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 보십시오.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무려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어떤 금융상품도 이렇게 높은 확정 수익률을 평생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당장 돈이 급하다고 성급하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조금은 마음 불편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 231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노후 설계에 있어 출발점일 뿐 결코 도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돈들을 계산하고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나만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통계 속 숫자에 휘둘리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통제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